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김경국 여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추대가 임박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떨고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의 존재 이유는 총선 승리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바뀌었다, 이런 점을 우선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책이 바로 인적 쇄신인 것입니다. 결국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역 의원들을 지금 떨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치솟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 내년 초에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역전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온다. 지금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한동훈 비대위의 인적 쇄신 작업에는 날개가 달리게 되는 셈입니다. 한 장관은 빠르면 주말, 늦어도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받는다면 총선 공천을 비롯해서 정권을 위임받게 되겠죠. 그 전제 조건 하에 아마 추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인적 쇄신 부분을 언급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오면 몸살이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진하겠다는 것이죠. 한 장관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하면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죠. 물론 한동훈 장관 자신에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데 대한 반론이었죠. 그렇지만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21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사용하겠다 얘기했는데, 이 말은 여의도 정치를 바꾸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럼 여의도 정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아마 비대위원 인선에서부터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비대위 구성을 바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 만한 그 정도의 인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공한 비대위로는 과거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한 비대위로 손꼽히죠. 박근혜 비대위 당시 원내 쇄신파, 비대위원회는 원내 쇄신파 일부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 인사, 청년, 전문가, 이렇게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발탁된 사람이죠.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말썽꾸러기가 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 인사로 평가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당대표로까지 성장했으니까 본인은 엄청나게 성공한 셈이죠. 어쨌거나 비대위의 친윤 인사는 최소화시키든지 아예 빼버려도 됩니다. 본인이 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굳이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과 충분히 교감을 가졌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설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교감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한동훈이 친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총선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이죠. 공천관리위원장부터 물색해야 되는데 아마 파격적인 인물을 내세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떨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8일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죠. 그 연석회의에서 일부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이 아껴 써야 할 자원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주장도 알고 보면 영남권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점을 되씹어 보면 공천 물갈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죠. 그렇다면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총선 승리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할 것입니다.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요한 혁신 위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던 사람들이죠. 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핵심 인사들, 영남권 중진들 이렇게 되는데, 우선 먼저 지도부부터 살펴보면 김기현 전 대표, 아마 김기현 전 대표가 지금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어저께 울산 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아마 김기현 전 대표가 물갈이 대상 1호, 1차 물갈이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의 혁신에 앞장서야 될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SNS를 통해서 당대표를 사퇴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 운운하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직전 당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중진들에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희생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게 비단 영남권뿐만 아니라 다른 중진들, 지금 그럴 중진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희생을 요구해야 되는데 직전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두고 다른 중진들에게 무슨 명분으로 당신들이 좀 당을 위해서 희생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물갈이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지금 당 지도부죠. 윤 원내대표도 양지인 대구 달서을에서 지금 3선을 했습니다. 역시 물갈이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윤 대통령의 측근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우선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떠나면서 지금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지목받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입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미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험지에라도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만약에 이철규 의원이 험지 출마를 결단하면 그게 그 시점이 아마 공천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 초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울산에 내려오면 밤새 소주잔을 기울였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로 그런 사이입니다. 박성민 의원 또 지금 김건희 여사와 꽤 가까운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천 부분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성민 의원은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며칠 전에 울산 지역구에서 지지자들을 한 100명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나에게 밤에 한 20번 정도 전화 통화를 계속 했더라. 그런데 아마 내가 못 받았다,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녹음을 해서 TV조선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는데, 그 당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하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국내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느냐, 또 지역구를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시점상을 놓고 볼 때 윤 대통령이 박성민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면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박성민 의원을 찾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과의 전화 얘기를 한두 명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한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무용담 내뱉듯이 떠들어댄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권 중진입니다. 중진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5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이죠. 그리고 서병수, 부산진의 서병수, 그리고 4의 조경태, 이런 5선 의원들이 좀 줄지어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로는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초선 의원들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 그 38 전당대회 당시에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났죠. 드러나니까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죠.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그때 48명인가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SNS를 통해 주장을 하고 나서자 초선 의원들이
당 의원 전체의 단톡방에다가 서병수 의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라고 주장했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험악한 말로 험담을 내놓죠.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의 홍위병을 자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게 당을 위해서라면 100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에게 결국은 그대로 갔을 경우 김기현 대표가 공천권자이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잘 보여서 내 공천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남아서 배지를 한 번 더 단다,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고 국가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깜도 안 되는 그런 김기현의 호위무사 홍위병을 자처했던 초선들 마지막으로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무에서는 어떨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지금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민주당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과 당 사이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 당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직계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은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아바타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성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래 얘기했는데 또 한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신은 윤 총장의 측근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니 측근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얘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죠. 그분과 같이 일할 때 연애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꼬붕이라는 주장과는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해왔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광역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머리가 좋고 센스가 있어서 비대위원장이 되면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두 사람의 말과 또 그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한동훈과 윤 대통령은 분명히 가까운 사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은 할 말은 하고 또 윤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주고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말하자면 찍어 누르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검사 시절을 나오는 이야기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죠. 같이 일할 때 다들 아시지만 윤 대통령은 술을 좋아하죠. 그런데 한 장관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식이나 이런 술자리를 갈 때 보통 이렇게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는데 한동훈은 회식 자리에도 단호하게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잘랐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 한검사 남아서 일해,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과정에서도 한 장관은 일부 인사에 대해서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아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꽤 애를 먹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끝까지 시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도 특별 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또 박주민 의원이 한 장관 당신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장관이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만약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대통령실과 건설적인 비판관계, 건설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점을 만약에 외부에도 확인시켜준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 지지도가 높다고 한동훈 그 지지도에 기대해서 총선을 하기 위해서 한동훈을 추대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한 장관의
지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선은 253개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전국적인 선거입니다. 그 총선을 한동훈의 개인 인기로 승리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한동훈을 내세워 변화의 모습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이유죠. 한동훈 등판이 가까워오면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형사 피의자 대 검사 이런 1대1 대립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쓸 것이고요. 법무장관 시절 한동훈은 박범계, 김의겸, 김남국 이런 진짜 내노라는 친명 스피커들 모두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는 한동훈 포비아, 그러니까 한동훈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그 대결 상대를 이재명 대표로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싫든 좋든 간에 링에 올라가서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1대1 맞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죠. 내년 1월 초에 이제 한국갤럽 차기 재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달 발표가 지난 8일이었으니까 아마 1월 달도 그 언저리에 8일을 전후해서 발표가 되겠죠. 이달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16%, 이재명 대표가 19%로 오차 범위 아니죠. 오차 범위 내인 3%포인트 차이 났는데 아마 내년 초 발표되는 조사에서는 그 갭이 더 줄어들든가 아니면 역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밴드웨건 효과가 있죠. 밴드웨건 효과를 누릴 것이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측근 구속 그리고 당내 분란, 사법 리스크 이런저런 온통 악재뿐이죠. 그래서 만약 역전된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 정치권은 빅뱅 상태로 지금 돌입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 퇴진하시오 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힘 조절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역전된다 이러면 비명계 의원들 목소리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도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고 시중 여론 역시 굉장한 영향을 끼치면서 여론이 요동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급물살을 탈 것입니다. 현재 상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의 밴드웨건 효과 그리고 이재명의 온통 악재투성이 이걸로서 지지율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방에 훅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1월부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니더라도 측근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중인 측근들의 1심 선고 재판이 줄을 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까지 가세하면 이재명 대표 거의 그렇게 상태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